네, 10번에 2번 보겠습니다. 83페이지죠? 예. 슉. 뭐지? 대사인가? 마치 수학 첫날로 돌아온 것 같아. 나 그때 첫날에 왔는데 쌤 선생님 원래 이렇게 느리지 않아? 이 얘기 하셨을 때 너무 웃겼는데. 그때가 이거 바꾼 지 첫날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 첫날이어가지고 네. 뭐 느리다. 일단은 하나씩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여기서 요 A1을 집어 넣은 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에 각각의 점들이 있고 Y좌표들도 각각 있는데, 여기 A1을 집어 넣은 게 문제가 좀 뭐 이상하게 써 있네요. A1 집어 넣은 거 써볼까요? 그럼 로그 2에 A1이 뭐예요? 여기 B2죠. 여기 집어 넣은 게. 그 다음에 3에다 집어 넣은 거는 B1이에요. 로그 2에 A1이 B3. 3에다 집어넣었다 그랬죠 방금. B3가 아니라 B1. 여기 B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A2도 A3도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요 B2랑 B3를 봐야 되니까 뭐 일단 좀 써볼까요? 로그 여기 2에 A2 집어넣으면은 일단 B3야. 그 다음에 여기 3에다 집어넣으면 얼마죠? B2인가요? 네, 여기까지 일단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A1이라고 하는 건 일단 뭐라고 써요? A1은 2의 B2승이라 쓸 수 있죠. A1은 2의 B2승. 그 다음에 A2는 2의 B3승.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이제 A1이 요 3의 B1승, 뭐 A2가 3의 B2승. 뭐 하나 더 집어넣었다고 해볼게요. A3 집어넣은 거는 B3밖에 없네요. 그럼 로그 3의 A3가 B3. 로그 3의 A3가 B3. 그러니까 뭔가 요거 가지고 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찾을까요? 요 B2랑 B3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집어넣는, 뭘 집어넣는 게 나을까요? 여기다 뭘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12니까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여기 일단은 B2 더하기 B3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뭐 A1의 P승, A1의 P승, 여기 A1의 P승, A2의 Q승, A3의 R승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을까? 밑을 뭔가 같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12로 만들어주다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죠? 요거 일단 요거 다시 쓰면 뭐예요? 요거 다시 쓰면은 요게 2에 B2 더하기 B3, 그 다음에 3에 B2 더하기 B3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 여기 우변에 있는 식도 요 2랑 3의 뭐 거듭제곱으로 쓰면 요 PQR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럼 여기 A1에다가 저걸 집어넣으면은 저기 A1을 이제 뭐로 쓰는 게 좋겠어? 여기 B1으로 쓰면 안 되잖아. 여기 3의 B1으로 쓰면 안 되지 않을까? 맞죠? 요거를 2의 B2로 쓰는 게 낫겠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죠? 얘가 2의 B2P예요. B2P. 그 다음에 얘는 A2는 2의 B3Q. 맞습니까? B3Q. 이렇게 되고 A3는 3의 B3죠. 3의 B3R. 여기 썼어요. 3의 B3R. 여기 썼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잘 봐봐. 여기 두 개를 보니까 얘네들의 합이 요거예요. 그러면 P 더하기 Q가 얼마라는 거 알죠? P 더하기 Q가?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제,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일단 P는 뭐겠어? P는 2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P는 일단 2예요. P는 2가 되고, 그럼 Q는 뭐가 되겠어요? Q는 여기 지금 여기 3의 B3R을 봤거든? 근데 B3R을 봤더니 여기가 B2가 또 있어요. 여기가 B2가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네.
일단 P는 2라고 썼어. 그 다음에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지? 요게 A1의 잠시만요. A1의 세 자연수 PQR에 대해서 얘네들을 만족한다.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밑이 2나 3인 거로 바꿔주고 싶은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썼고 요거를 우리가 이거를 좀 자 다시 여기다 써줄게요. 2에 요게 뭐냐면 2B2 곱하기 2의 2B3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B2 3의 B3인데 요거를 봤을 때 2의 B2라는 게 A1이니까 요거는 A1의 제곱으로 쓰고 2의 B3라는 게 A2니까 얘를 A2의 제곱으로 쓰고 3의 B2라는 게 A2니까 얘는 A2로 쓰고 그 다음 3의 B3라고 하는 게 A3였으니까 이렇게 쓰자고.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쓰냐면 여기 그냥 이게 끝났죠? P가 얼마예요? P가 2가 되고 Q가 3이 되고 R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썼을 때. 저 왼쪽 위처럼 썼을 때. 그럼 얘가 이제 답이 뭐냐면 2 더하기 이제 6 더하기 3이니까 이제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 답입니다. 네. 이해하나요? 선생님이 이거는 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식을 가지고 얘를 A1, A2, A3의 거듭 제곱으로 쓰는 걸 문제였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푼 거예요. 요거 가지고 요 왼쪽에 있는 식이 요렇게 되니까 얘를 풀어서 전개하면 얘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PQR을 쓴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유형 몇 번? 뭐 편하게 하세요. 네. 14번에 2번이야? 14번에 몇 번이야? 14번에 3번. 2번, 3번 똑같은 건데 두 개 다 물어보는 거는 안 되죠. 14번은 2번이요? 3번이요? 3번 볼까요? 자, 이거 역함수의 그래프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얘랑 이거가 이제 똑같은 문제예요. 역함수의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 역함수와의 그래프와의 교점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와의 해를 구한다 그랬죠? 얘들아,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거든? 근데 이 지수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뭐와의 교점을 찾는다 그랬죠?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와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즉 로그 ax 더하기 b가 y는 x와 만나는 그 두 점이 2분의 1하고 2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이거 두 개 집어넣어서 a와 b에 관한 식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요 로그 a의 2분의 1 더하기 b가 2분의 1이 되고요. 두 번째는 로그 a의 2 더하기 b가 2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요 두 개를 어떻게 할까요? 뺄까요? 아래에서 위를 빼볼까요?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보면 로그 A2에서 얘를 빼주니까 진수가 나누기가 돼서 얘가 곱하기 2로 바뀌어요. 그러면 2에서 2분의 1 빼주니까 2분의 3이 되고 A의 2분의 3이라는 게 우리가 뭐죠? 4라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뭐 A를 구하는 게 아니죠. A 세제곱을 구하면 되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돼요. 그럼 A 세제곱은 뭐가 된다? 요거는 16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 A도 구할 수 있거든요. A가 얼마죠? A는 4의 3분의 2승이에요. 그럼 여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4승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2의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역수로 튀어나가니까 4분의 3이 되고요. 요거는 4분의 5라는 걸 알았네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10이 되죠? 맞아요? 두 개 더해서 26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을 때는 이게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y는 x와의 교점을 찾는다라는 문제입니다. 수학하죠, 수학하. 근데 여러분들은 1년이 다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잖아요. 어때요, 마음이? 신입생들을 보면 항상 그 선배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후배들은 후배들 같지 않다고. 항상 그런 말들 합니다. 항상 자기들은 달랐든지 마치 제일 사이 안 좋아요, 선배들이랑 그 학년 애들이. 근데 선배들이랑 뭔가 할 만한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지민이? 별로 없죠. 삼성고나 이런 좀
그 자사고, 과학고 이런 애들은 그런 게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졸업식 날 가서 뭐 노래도 불러야 되고 뭐 이런 거 하지만 일반고에서는 많이들 없죠. 예. 예전에는 그 수능 날 같은 경우만 해도요, 뭐 수능 응원식, 발대식 뭐 이런 거 한다 그래가지고 출정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수능 전날에 이제 후배들이 밤을 샙니다. 근데 수능 날 제일 추운 거 알아요? 예. 수능 날 원래 제일 춥잖아요. 예. 항상 그랬다고 그렇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날짜가 뒤로 갈수록 추워지는데 그날 11월 뭐 둘째 주, 셋째 주 목요일 이럴 때가 이제 제일 추운 날이긴 하죠. 요 앞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전날 가서 이제 밤을 샙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밤을 새면서 뭔가 한다는 것도 재밌어요. 재밌지 않겠어요? 재밌겠죠? 그럼 이제 추우니까 난로도 켜놓습니다. 여기 난로 이제 불 장작 같은 거 해놓고 밤에 뭐 하겠냐 애들이? 미쳐서 날뛰어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미쳐서 날뜁니다. 막 서로 이제 학교별로 이제 은근히 그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 학교, B 학교, C 학교 있다고 한다면 서로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리고 관심도 없어. 이게 예를 들어 펜스에 이렇게 쳐 있으면 침범하면 마치 싸우고. 그럼 또 이제 사고 치는 놈도 하나씩 나와요. 예를 들어 남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놈이 오토바이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끌고 오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부서지는 거죠. 예,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사고 친 애들도 많고, 그 아침에 이제 선배들 이제 수능 잘 보고 오세요라고 하면서 앞에서 초콜릿이나 이런 거 나눠주고, 선생님들도 오셔가지고 응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근데 요즘은 없어요. 예, 요즘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밤을 지새우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선생님도 했었어요. 선생님도 학생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가서 했었고요. 그 어떤 다른 학교에서 오토바이 끌고 와가지고, 야, 진짜 웃긴 게, 오토바이 끌고 왔네? 그래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올리는 거야. 오토바이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 그래? 오토바이를 이렇게 올리더니 되게 웃긴 게 뭐였는지 알아? 그래서 아무 느낌이 없었어. 얘가 오토바이를 갖고 오든 뭐든 난 별로 관심이 없거든.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오토바이 앞바퀴를 올리더라? 그러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졌어. 그대로 뒤로 넘어진 거야. 그 부서져서 고장났어. 그냥 부서져서 고장났어. 내가 혼자 엄청 웃었던 거 기억나. 엄청 웃었던 기억나. 그래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 창피다 창피. 혼자 뭐 이게 폼 잡으려다가 진짜 지금 혼자 이렇게 뒤로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다쳤겠죠.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차마 내 친구가 아닌 걸 정말 다행으로 나는 여겼습니다. 수십에 수천만 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수천만 원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오토바이 100만 원 정도? 왜 이렇게 싸요? 뭐 난 잘 모르겠는데 진짜 싼 거는 뭐 요즘 이제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싼 거는 뭐 지금은 가격을 모르겠는데 그 당시 싼 거는 뭐 15만 원, 30만 원 막 이랬어요. 예. პოლ폴 된다 그래서 პოლ폴이. 그래서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중국집 하면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A라는 중국집이 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 오토바이가 30대 있었어요. 진짜 30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배달하는 거야. 근데 급여가 적지도 않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400? 그 당시에는 약 한 200 얼마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 400 정도 될 거고, 왜냐면 12시간씩 뭐 6일 동안 일해야 됩니다. 네, 12시간씩 6일하면 400. 근데 위험하죠. 지금 같이 겨울에 눈 오고 이러면 빙판길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1년에 몇 명씩 죽습니다. 네, 꼭 죽어요. 네, 진짜로. 그 사고 나면 오토바이는 보호 장치가 되게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헤드셋을 낀다고 해도요. 헤드셋이 아니라 헬멧 쓴다고 하더라도 다칩니다. 다치고 선생님은 그래서 오토바이 안 타고 왔어요. 죽고 싶어 환장한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근데 이제 되게 좋은 오토바이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짜 되게 간지난다라고 하는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이게 무슨 여행이었지? 무슨 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 학교에 이제 여기 다 모여 있었어요. 뭐 수련회 같은 거야. 그 여기 정문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다 모이는 거였어. 뭐 차를 타고 여기서 내리는 애들도 있고요. 보통 이제 정문에 내려서 걸어오죠. 보통은. 근데 이제 거의 다 모여 있었거든요. 선생님들하고.
갑자기 저기서 이제 엄청 큰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거야. 부웅 뭐 이런 소리 있잖아. 그러더니 누가 하나 들어와. 그래서 우리 전교생이 얘를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러면 부웅 딱 여기 멈추는 거야. 근데 헬멧을 탁 벗어. 뒤에 학생이 한 명 타고 있어. 학생이 한 명 딱 내리는 거야. 친구였거든 얘는 친구였어. 근데 이 아저씨가 그 아빠는 아닌데 삼촌 같은 거였나 봐. 삼촌이었나 봐. 그래서 막 전화를 막 해. 탁 또 쓰고 부릉부릉 이러면서 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되게 멋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그 관심을 주목받을 수 있는 요 대단함. 나 같으면 창피해서 여기에 내려놓고 가라 그랬을 것 같거든. 와 이게 딱 여기 와가지고 선생님들 다 있는데 학생들이랑 선생님들 다 있는데 여기서 딱 내리더니 그리고 탁 가는 거야.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잘은 기억 안 나는데 그랬던 기억들. 나에게 이제 그 학생 근데 그 학생도 되게 뭐랄까 그 학생 되게 열심히 했어. 내 친구인데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아침에 이제 영어 듣기로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면서 되게 독했어요. 운동도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똘똘한 편은 아니에요. 되게 무식하게 암기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그런 친구였거든요. 뭐 좋은 대학 갔었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갔었고 막 축구도 되게 잘해가지고 얘랑 부딪히면 말랐거든. 말랐는데 키는 선생님만한데 이제 말랐어. 근데 이제 막 몸이 되게 좋아. 아니. 얘가 말라가지고 막 운동도 되게 잘해. 얘랑 부딪히지 발이 부러져. 그래서 그 부러진 애 2명 있었어. 발 부러진 애 2명 있었어. 그래서 기억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날 때도 되게 반항하진 않는데 뭐랄까 막 아프다고 막 우리 때는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여러분 때는 안 맞았잖아요. 우리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때려요. 그 선생님은 내가 잘못해서 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반장이라서 반장부 반장 나와 이래서 맞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냥 때리니까 때렸지 이 생각을 했는데 왜 내가 맞았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끔. 연저지 아니에요? 연저지? 아니 반장부 반장 나오래. 그래서 쌤 반장이었어요? 네, 쌤 반장이었어요. 반장이어가지고 반장 아니면 부반장 했었어요. 거의 반장 부반장 했었는데 되게 웃긴 게 뭐 영어 그 진짜 선생님들도 독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중학교 때 영어 지문을 외우게 시켜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뭐 50명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중학교 1, 2학년 때 내 기억에. 그러면은 이 수업 시간을 하는 게 뭐냐면 자 1번 나와서 지문 그 다이얼로그 1 외워서 말해봐 이거야. 우와. 그 못 외우지? 그게 돼요? 못 외우지? 단체로 나가. 기합. 우와. 그러니까 단체 기합이야.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1반부터 8반까지는 이 선생님이고 9반, 10반만 다른 선생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평균 차가 20점이야. 여기는 달달달 외우게 시키는 거야. 지문만 일단 외워. 그냥 이유 없어. 수업 안 해. 지문만 외워. 지문만 외워. 그냥 지문만 외우니까 애들이 그냥 지문만 외워서 푸는 거야. 진짜 대단했던. 그 여기랑 20점 차이가 났어요. 여기는 설명 막 되게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이. 외우면 장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 중학교 때 영어 시험은 요즘 얼마 전에 영어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봤거든. 예전에 내 기억에 지문만 외우면 거의 100점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러니까 거의 그렇다고 하던데? 아니야? 영어 지문만 달달달 외우면 거의 100점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거의 90점 이상가 나온다고 했었어. 나 지금 모르겠어. 수학도 사실 수학은 뭐 어려웠나? 사실 기억이 별로 없어요. 수학 어려웠나? 근데 우리 때는 이제 경시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내신이라는 게 뭐 중학교 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없었고 경시 대회를 막 준비한 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 경쟁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였죠, 근데 얘들아? 하다가 없었니? 나 혼자 딴 얘기하다가 질문이 뭐였어요? 없었나요? 빨리 해주세요. 갑자기 없어졌어. 20번이요? 네, 20번에. 전에 없어요? 20번 전에? 네, 20번에 2번이요? 자, 요거 볼게요. 자, 요거는요, 요 두 개를 잘 봐야 되는데, 전체 제곱으로 돼 있으면,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요 t의 제곱입니다. 근데 요 x 4제곱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다음 플러스 5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로그 3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로그 3의 1은 0이죠.
그럼 로그 3의 27은 3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로 주어져 있더라도 이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치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시면 여기가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t는 2일 때 최소값 1이고요. 그 다음에 t가 얼마죠? 2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게 0이죠. 그러니까 0일 때가 최대값이 얼마냐면 4 더하기 1이니까 5 이렇게 나와서 둘이 합하면 6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2차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학창시절이 제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 남은 2년을요 열심히 공부를 뭐 90% 하겠지만 이 10%의 추억으로 남은 20년을 또 애들이랑 소통하거든요. 동창들이랑. 그래서 선생님 이제 과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만남을 오래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만나면 좋아요. 근데 막 나는 이제 예를 들어 1차 만나면 집으로 갑니다. 예. 왜냐면 2차, 3차, 4차, 5차, 6차 막 이렇게 애들끼리 논 적도 있어요. 논 적도 있지만 힘들어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고 이 1차 때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 2, 3학년 때 막 우리가 그러지 않았냐 저러지 않았냐 2차 때 그래서 그때 그 얘기가 막 이러면서 3차 때 또 얘기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1월 10일 날 만나서 얘기했지 1월 17일 날 만나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 게임을 잘 하지도 못했고 이제 적당히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놀았으면 PC방 가거든요. 그럼 PC방 남자애들은 PC방 많이 가요. 그럼 이제 나는 집에 갈래 이러고 갑니다. PC방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잘 못하기도 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롤이 인기였어요? 예? 뭐라고요? 롤이요? 롤이요. 롤 없었어요. 아직도 만나요? 친구들? 만나죠. 예, 만납니다. 예, 얼마 전에 뭐 친구 결혼식이라고 해서 또 가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 만나면 이제 결혼한 애들 얘기 듣죠. 그 애기들 얘기 듣고 선생님 안 했습니다. 왜요? 네? 한 줄 알았어요? 선생님 아직 그 찬창한 나이인데. 그건 안 했고요. 그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야? 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세미나 이제 요즘 약간 이제 썸을 타는 이 여성분은 조개를 너무 좋아해요. 조개구이를 나는 조개구이를 좋아하고요. 썸? 그러니까 같이 연애라고 할까요? 그래서 조개구이를 나는 좋아하고요. 나는 조개구이를 좋아하고 이분은 조개탕을 좋아해요. 맨날 카톡 옵니다. 조개탕? 이렇게. 명절이라 요번에 이제 갈비 하나 보냈거든요, 선생님이. 갈비 하나 그쪽에 집에 보냈는데 맛있게 먹겠다고 했더니 다음부터 조개 보내라 그래가지고 조개를 무슨 보내냐고 조개 좀 그만 먹으라고. 일단 선생님 까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조개 다 까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발라주면 내가 먹을게. 이러는데 어떤 거 좋아하세요? 조개탕. 구리는 바지락이랑 가리비가 제일 맛있지 않나요? 예, 나는 그래요. 나는 가리비가 제일 맛있다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일반 요즘 이 거리에 조개구이집이 많이 없어요. 없잖아. 근데 있으면 무한리필집이야. 그러니까 왠지 가기 싫은 느낌? 근데 무한리필집이 더 쌉니다. 무한리필집이 더 싸고 뭐 아는 형네 가게도 두 정도 있고 한데 가서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게 먹었거든요. 나는 이제 6시 반쯤 만났으니까 밥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무한리필집 가도 1시간 반이면 다 먹지 않을까? 그럼 이제 나의 계획은 이제 선생님은 되게 J예요, 사실. 선생님 되게 J거든요. 계획 지키세요. ISTJ? 선생님이요? 선생님 ENTJ예요. ENTJ인데, 예. 쌤 2예요? 선생님 E입니다. 예. 선생님 좀 E예요. 좀 자기중심적이고요. 남신경 별로 안 쓰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 약간 ENTJ. 되게 딱 이게 약간 사업가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긴인데,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랑 막 그래서 섞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약간 질문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서 처음 만났어. 모르는데 같이 만났어. 한두 살 차이야. 그럼 몇 살이세요? 뭐 이렇게 뭘 좋아하세요? 이런 거 막 계속 물어보는 스타일? 그럼 맨날 학원 선생님들도 학원에 있었을 때 조직 생활하면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하셨어요? 뭐 이런 거 막 계속 질문만 되게 한다 그래서 질문왕.
그래서 6시 반이면은 나의 계획은 강아지를 그 전날 분양받았으니까 이게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먹으면 8시 되겠지. 8시 되고 나보고 커피 사러 가겠지. 내가 이제 조개 산다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 1시간 9시. 그럼 내가 9시 반에 들어가서 이 강아지 놈을 산책시키고 10시 반 이게 뭐 혼자 머릿속에 생각해 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조개를 먹는데 나는 이제 7시 반에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막 수다를 떨 거 아니야, 둘이서. 와, 근데 9시 반인데 조개 좀 더 갖다 달라고. 아니, 조개 더 갖다 달래 나보고 계속. 아니, 그만 좀 먹으라고. 아니, 민망해. 아니, 그래서 여기 가게에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날 이렇게 2개 이렇게 분리돼 있었거든. 나 아는 형네 가게라서 여기에 사람이 좀 있었어. 근데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우리가 여기 앉았단 말이야. 그럼 나는 여기 앉았고 그 여자애는 여기 앉았거든. 그럼 난 여기 사람들을 보잖아. 우리 들어왔을 때 온 사람들 나가고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고까지 1시간이야. 조개 더 가져가려고 1시간이. 그래서 결국 9시 반에 나와서 유화전 먹고 싶지 않냐 갑자기 나보고. 그래서 이제 후식을 먹어야 되니까 조개는 자기가 샀다 이거지. 나보고 후식 사라 이거지. 그 유화전 검색해가지고 이제 유화전 갔어요. 근데 유화정이 이제 그 뭐랄까 그 유화정이 가서 한 번 먹어본 적 있거든요. 그 벌꿀 있잖아. 알아 니네? 그 벌꿀 이렇게 돼 있는 거 한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달아서 잘 못 먹겠던데 나는. 그래서 한 반 정도 남겼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데려다 주고 오니까 밤 12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를 난 이제 계획을 한 걸 나는 이제 그날 산책하고 목욕시키겠다가 약간 목표였거든요. 이 6시부터 만났을 때 그 나의 머릿속에 항상 산책 목욕 이게 머릿속에 있었어. 그래서 산책을 해야겠어.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냥 밤에. 밤에 12시에. 근데 얘도 첫날이니까 그 나가서 이제 안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되게 웃긴 게 이 강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원래 목걸이에 이렇게 줄을 매잖아. 목걸이에 줄을 매는데 이 줄을 내가 이제 캔넬을 샀을 때 얻었는데 이 목걸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걸이가 없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산 게 아니라 이 강아지를 담아서 옮길 수 있는 이게 가방 같은 거를 케이지를 샀을 때 이거 캔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5,000원 주고 당근에서 구매를 했을 때 이분이 선물로 이 안에 줄을 넣어줬더라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이 몸통에다 묶었어 얘를. 이 줄을 어떻게 묶어가지고 데리고 나간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몸통에 묶이니까 여기 뒤에 고리 있잖아. 이 고리가 이 땅바닥에 탁탁탁탁 이 소리가 나더라고. 듣기가 싫게. 그리고 밤 12시니까 사람이 없잖아. 일단 조용해. 일단 그건 좋아. 근데 나갔는데 얘가 안 움직이려고 해. 그래서 일단 산책하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구슬렸지. 근데 이제 탁탁탁 소리 나고 나가니까 이제 배변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자꾸 탁탁탁 소리 나는 게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풀러봤어. 근데 얘가 이제 아직 어린데 졸졸졸 쫓아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서로 달리기 이제. 그러니까 얘가 자꾸 내 옆에 있는 거야. 내 옆에. 여기서 놀아라. 난 이제 그런 의미였거든. 여기서 놀아라. 근데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이쪽 쭉 달려가면 이제 오는 걸 찍어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나보다 빨라. 이미 내가 여기 갔으면 여기 와 있어. 그래가지고 뭐 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핵핵핵 거리면서 이제 하더라고. 핵핵은 잘 안 거렸던 것 같다. 그래서 잘 쫓아다니길래 한 30-40분 뛰다가 이제 들어왔죠. 들어왔더니 이제 목욕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깽깽깽을 하더라고. 목욕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목욕하고 이제 드라이 할 때. 예, 목욕까지는 그나마 좀 할만하거든요. 근데 드라이 할 때 좀 보니까 검색해봐도 좀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예. 좀 걱정됩니다. 사실 이제 미용사한테 맡기고 싶은데 미용사도 2주 정도 뒤에 오더라고 하더라고요. 분양받은 지. 그래서 못 가고 있습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중단원? 네, 유형 뭐 있으면 하세요. 21번에 2번. 자, 이게 산수기였죠. 산수기였으니까 요 2개를 더한 거 있잖아요. 요 2개를 더한 거는 이 루트 얘네들의 곱보다 이상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곱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2로그 5의 x랑 저 125는 얼마예요? 5의 세제곱이니까 3로그 x의 5죠.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입니다. 그러니까 2루트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용해서 뭐 틀렸네요. 예.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또 있어요? 중단은 네, 중단원의 21번. 21번이요? 11번이요? 예,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예, 11번부터 보시면 이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 지나니까 얘는 항등식이에요. 요게 이제 X 값에, 그러니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X가 얼마면 이 값이 뭐죠? X가 1은 될 수 없어요. X가 1보다 커야 되니까 1은 될 수 없고 X가 얼마면 진수가 뭐일 때 이 값이 얼마라 그랬어? X가 2일 때 요 값이 항상 얼마야? 진수가 1이니까 0이에요. 그래서 얘가 0이기 때문에 Y가 2라는 값을 항상 갖는다는 거예요.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죠.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기 때문에 요거는 X가 2일 때 요 값이 0이니까 Y 값이 2가 돼서 항상 2,2를 지납니다. 그래서 답이 0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거 이제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네, 또 질문하세요? 18번이요? 네, 18번 보시면 그림이 있네요. 잠시만요. 선생님 커피를 내려놓고 안 갖고 왔어요. 그냥 기억력이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이 그 좀 중형이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지만 이 얘가 중학교 3학년 때 예를 들어 나에게 질문한 거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너 그때 그런 거 질문했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들 막 소름 돋아요.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사이코 같다고. 그리고 뭐 너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이렇게 하라는데 안 해가지고 수학이 뭐 하나 틀렸잖아 뭐 이런 얘기 해버리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되게 단순한 거 까먹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차를 갖고 와서 여기 지하 1층, 2층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집에 보통 이제 지하 1층에 되는데 자리 없으면 2층에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항상 이제 지하 1층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 항상 까먹어요. 그 커피 내려놓고 커피 마시려고 내렸을 거 아니야. 그럼 30분 동안 까먹고 있는 거야. 커피. 그런 거 되게 잘 까먹어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사람이 뭐든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기억이 안 나신 거예요? 아니 그거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주의 깊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사람들도 막 한참 얘기하다가 다음에 만나면 또 새롭게 막 얘기해요. 까먹거든요. 막 엄청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기억 잘 안 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애들 수학 성적은 되게 잘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해서 졸업한 애들이 이제 대학을 간 것도 기억하거든요. 예를 들어 얘가 무슨 대학을 갔다, 뭐 고려대를 갔다, 뭐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뭐 서울대를 갔다, 뭐 기억하겠죠. 뭐 아주대를 갔다, 기억해요. 근데 과는 또 기억이 안 나요. 과는 또 과가 워낙 많기도 하고. 그냥 문학에 충실하신 거 아니에요? 뭐 보통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면 많이 찾아오니까 많이 찾아오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가르쳤던 애들이 95년생 애들이 95년생 애들 95 되게 나이 많은 거니? 쌤몇 살이신 거예요? 얘 서른이야? 얘 서른이야? 저희가 쌤몇 살이세요? 너 08이야? 나랑 비슷하네. 야, 쌤 98. 그래서 그거를 가르칠 수가 없는데. 98 왜 뭐 그러죠? 98 애들이랑 쌤이랑 되게 친해요. 98 애들이랑 친하고 여기 다음이 아마 비평준하가 풀렸을 거예요. 천안이. 내 기억에. 우리 부모님이랑 비슷하신다니까.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아닐 것 같고. 20대부터 95년생 애들이 예전에 막 얘네들도 되게 신기한 게 막 엄청 그 당시에는 젊었기도 했고 화도 되게 많이 냈어요. 그리고 막 나는 그냥 말하는 건데 애들이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할까? 특히 막 여학생들 어머니도 막 전화 옵니다. 선생님 대체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더 혼나야 돼요 어머니. 내가 막 이러면은 그만 뭐 애들이 막 자꾸 버스 정류소 울고 선생님 나중에 복수한다 그러고. 근데 그 여자애들 지금 결혼해서 애도 낳았거든요. 네, 그 이제 애도 낳는데 막 복수한다고 했던 거 아직도 유한히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이 선생님 그런 거 없어요 막 이러는데
그 당시에 막 천안여고 애들 있잖아요. 천안여고 애들 버스 정류장에서 그 당시엔 애들이 또 막 멀리까지 오는 애들이 많았어. 뭐 너희는 이 근처 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학원을 올라 그러면 최소 3, 40분 버스를 타고 왔어야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끝나면 또 버스 타고 가잖아. 근데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인수분해를 이제 가르쳤어. 그럼 얘들아 내일 우리 시험 볼 거니까 나 이거 낼 거야? 이거 낼 거야? 이거는 내일 꼭 맞춰줘? 이렇게 이게 얘기했거든? 되게 열이 받는 거 이거 꼭 틀린다? 나머지 다 맞아요. 아니 나머지도 틀리지. 근데 이거는 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니네가 뭐 개념이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동생과 같이 대학 간다? 막 이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상처 받았다고 하는데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말하는 입장에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95년생들이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 되게 좋아했고요. 막 여행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베트남 비행기 티켓도 꺼내주고 했었습니다. 예, 얼마 안 해요. 예. 그래서 그 선생님 되게 제의라 그랬잖아요. 그 여행 가면 내 친구들이랑 여행 가든 가족끼리 여행 가든 얼마 전에도 일본 여행 갔지만 엄청 계획적으로 해요. 뭐 30분 단위로 계획 짜고 우와. 거의 다 지킵니다. 안 힘들어요? 힘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가는 막내인 나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엄마 아빠를 모시고 가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음식 같은 것도 싼 거 먹긴 좀 그렇잖아요. 길거리 음식 먹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음식점도 골라야 되고 웨이팅도 생각해야 되고 되게 생각할 게 많은데 근데 이렇게 계획적인 내가 이제 이 학생들 95년생들이랑 베트남 여행을 갔었는데 이때 엄청 편했던 게 뭐였냐면 자 선생님 A안이 있고요 B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성격을 아는 거야. 이 중에 뭐 하실래요? A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근처에 그 야시장 같은 데 가서 맥주를 먹는 거고요. B는 이제 노래가 시끄러운 곳에 가가지고 맥주를 마시는 뭐 이런 건데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고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 고른 거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엄청 기억나는 여행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20살 때 딱 결심한 거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요. 뭐 공부 열심히 하자는 떠나서 일단 돈적으로 이제 부모님의 손을 더 이상 빌리지 않겠다. 내가 이제 과외를 해가지고 내가 벌어가지고 뭐 내가 이제 뭐 용돈은 안 받아 쓰겠다라고 한 게 첫 번째 결심이었고 두 번째는 여행을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가자. 근데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해외여행을 가자라는 게 어떤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다녔죠.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근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막 멀리 간 건 미국이 제일 멀고요. 뭐 다 5시간 이내로 비행기 타고 다 5시간 이내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18번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많이 가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볼 겁니다. 여행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취업을 하든 나중에 뭐 박사가 되든 뭐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여행 가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애도 있고 남편이랑 둘이만 살 건 아니라면 아직 너무 먼 일이죠. 먼 일이지만 대학교 때만큼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려면 돈도 좀 모아야겠죠. 예. 한 번 여행 가면 요즘 100만 원 기본이니까. 그래서 근데 좀 돈 없는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게 학생 때밖에 없어요. 좀 이렇게 가난하게 여행도 가보시고요. 호화롭게도 여행 가보세요. 네, 둘 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느껴지는 게 각각 다를 겁니다. 이 두함수 그래프가 있는데요. 얘는요, 이 로그 3의 x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고요. 얘는 뭐죠? 로그 3의 x 빼기 1이에요. 맞습니까? 이 y는 k와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했는데요. 이 a, b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다른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와 c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c와 d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a, b 길이가 5래요. 그러면 두 함수의 그래프와 AC랑 BD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아라. 그럼 얘는 이 곡선이 이루는 면적을 못 구한다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라는 생각은 들죠. 맞아요? 그럼 내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요 세로 길이랑 가로 길이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얘는 일단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돼 있는 거죠? 일단 이만큼 평행이동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세로 길이는 얼마예요? 세로 길이는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요 같은 x들에 대해서 y 값들의 차만큼이 2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이제 가로 길이를 찾으면 되는데 요 가로 길이는 AB가 5라고 나와 있지 않나요? 예, 그럼 답이 10이네요. 예, 답이 10입니다. 됐죠? 또 21번. 21번이요.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이거에 항상 일정 역함수 구해볼까요? 자, y는 요 로그 5의 x 더하기 역함수를 구하려면 요 y-2가 로그 5의 x니까 내가 x에 관해서 정리해줘야 되는데 요런 지수함수로 바뀌고 요 지금 xy를 바꿔버리면 요게 바로 gx예요, 현재. 그럼 요 지수함수에서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를 저기에서 보기에서 맞는 게 뭘 것 같아요? 1번이 맞아요? a랑 마이너스 a 집어넣어서 더한다고 뭐가 지워지거나 그래요? 그렇진 않죠. 2번도 아니죠. 3번도 아니지 않아요? 이거 뭔가 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맞아요? 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제 4번을 보면은 요 5의 a-2랑 요 5의 a분의 1 빼기인데요. 얘네들이 곱한다고 해서 이 지수들의 합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5번을 보면은 5의 a-2랑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안 써지네요. 그 다음에 5의 마이너스 a 빼기니까 얘네들이 곱해버리면 여기 지수가 5의 마이너스 4만 남아서 625분의 이렇게 딱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또 19번이. 19번이요? 여기 위에 있나요? 슉, 슉, 슉. 얘도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예, 그림 그려보면 일단은 요 로그 2x 더하기 1이니까 x가 1이면 1이에요. 그래서 1,1을 지나는 어떤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고요. 요게 y는 로그 2x 더하기 1. 그 다음 로그 4x라는 거는 2분의 1의 로그 2x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y는 2분의 1의 로그 2x.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x는 k라는 게 k가 1보다 큰데요. 요 x는 k가 각각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고 요 거리가 4라고 했을 때 k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요. 로그 2의 k 더하기 1에서 여기 로그 2의 k의 2분의 1 얘를 뺐더니 4가 나온 거죠. 여기다 k를 집어넣은 거에서 여기다 k를 집어넣은 걸 뺐더니 4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2분의 1 로그 2의 k가 남았는데 요게 3이니까 로그 2의 k가 6이 돼서 k는 2의 6제곱 그래서 64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합니까? 네, 그림 그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26번. 26번이요? 24번. 24번이요? 예. 24번 보시면 요 그림과 같이 두 함수의 그래프가 이거 딱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이 y는 x 대칭이다. 이게 일단 생각나야 돼요. 역함수. 그러니까 문제 역함수에 조건이 없었더라도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나와 있는 문제는 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밑이 둘 다 2기 때문에 얘네들이 역함수구나. 그러면은 0,1을 출발해서 x축 또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 나갔을 때 요 c x좌표를 찾아 나가라고 했는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a좌표가 얼마죠? a좌표의 y가 1이잖아요. 그럼 x는 뭐예요? 2죠. 그러니까 2,1이에요. 맞아요? 그럼 b좌표는 얼마죠? x좌표가 2니까 2,4죠. 맞아요? 그럼 c의 y좌표가 4니까 x는 2의 4제곱이고 y좌표가 4가 돼야 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c의 x좌표는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이해하나요? 네. 자, 26번도요. 이제 밑이 막 다르게 다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밑을 좀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끼리는 좀 비교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뭐랑 뭐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요 A랑 C를 일단 밑이 9인 걸로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럼 얘는 이제 로그 9에 4의 제곱인 16이잖아요. 요거는.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A가 D보다,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A가 일단 C보다는 커야 돼요. 요거 찾았고요. 또 다른 거는
자, 얘는 1보다 작아요. 얘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AC보다 D가 일단 작아야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어떻죠? 이 두 개는 어떻게 비교할까요? B와 D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이 일단은 둘 다 0보다 큰데 밑이 4랑 10으로 돼 있으니까 비교하기 어렵죠. 근데 여기 3, 9 있으니까 뭔가 뭐 하고 싶어요? 3, 9 있으니까. 얘네들을 역수치해 볼까요? 그럼 B분의 1이 로그 3의 4고요. 요게 D분의 1이 로그 9의 10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얼마냐면 9가 3의 제곱이니까 로그 3의 루트 10이거든요. 이해해요? 그럼 루트 10이 4보다 커요, 작아요? 루트 10의 대략적인 값은 3.16이고요. 4보다 작아요. 오케이?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역수치했을 때 작았다라는 거는 원래 다시 역수치하면 커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B가 일단 D보다 큽니다. 맞아요? 그럼 내가 이제 알게 된 거는 일단 A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다음 C고요. 얘네들은 다 1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가 크고요. 그 다음 D가 제일 작은 거죠. 그래서 DBC, 요 5번이 답인 것 같아요. 틀렸네요. 뭐 틀렸죠? B가 D보다 크다 그랬어요. B가 더 큰 거. 잠깐만. 역수치했더니 얘가 더 작은 거니까 D가 커야 되는구나. B보다 D가 더 커야 돼서 여기가 바뀌었네요. B, D, C, A 이렇게 됩니다. 답이 2번입니다. 네. 이 대소 비교하는 문제가 어려우면 이건 좀 어려운 편입니다. 26번 좀 어려운 편이고 원래 쉬운 거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밑이 너무나 똑같이 다 보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했던 거 그런 거 쉽습니다. 자, 또 없습니까? 유형 B에서 중단원 전까지에서 질문이 있어요? 유형 B에서 중단원 전까지 질문. 유형 B의 아니 유형부터 B의 B 9번 B 9번에 B 9번에 3번이요? 예, 9번에 3번. 요거요? 예, 9번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얘를 만족하는 정수 x 개수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여기 밑이 4니까 요 3분의 64 빼기 x제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게 4의 제곱인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64 빼기 x제곱은 4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제곱이 뭐보다 이상이야? 16보다 이상이라서 얘는 4보다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양수 조건을 가져야 되잖아요. 얘가 양수 조건을 가져야 되니까 64 마이너스 x제곱 요게 0보다 크려면 x제곱이 64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8과 8 사이 있는 것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네요. 그럼 수직선을 그려봤을 때 뭐 안 그려도 되지만 얘가 이제 마이너스 8과 8 사이에 있는데 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안에 있는 정수 개수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4개고 4, 5, 6, 7 4개니까 답은 8개가 나와야 되겠네요. 네, 이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네, 또 15번에 3번이요. 유형 6 2요. 유형 6의 2번이요. 자, 요게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요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요 실근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도 뭘 치환하고 싶어요? 이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할 거거든. 그럼 요 안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되지? 요게 t-2예요. 예. 그럼 요게 이제 t-2의 제곱이고요. 요거는 플러스 3t고요. 빼기 6입니다. 요거 전개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로 돼요. 계산됩니까? 예,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니까 요게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t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 t라는 게 바로 되죠.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나 2가 되고요. 그럼 로그 2의 x라는 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가 2분의 1이고 로그 2x가 2가 되려면 x가 4니까 둘이 더하면 2분의 9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치환을 했을 때 요 주어진 식을 치환한 2차 방정식 형태로 잘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인수분해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또 20 몇 번이야? 아까? 15번 3번.
15번에 그 전에 없어요? 저 12번이요. 12번에 2번. 2번이요? 저 11번에 3번이요. 11번에 3번이요? 자, 요거는 밑이 같잖아요. 맞아요? 밑이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이 곱하면 되잖아요. x제곱 빼기 5x 마이너스 8. 요거는 뭐예요? 7이잖아요. 부동반 변하지 않고. 나 4, 2x 예? 빼기 2x. 아, 이거 뭐 한 거죠? 다시. 이 둘이 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에 요게 7이라고 했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5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x 빼기 5 x 더하기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잖아? 여기서 무슨 조건 따져야 돼? 진수 조건 따져야 되지. 그럼 x가 4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로 바뀌어서 답은 4, 5, 20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오른쪽이 2번이야? 자, 몇 번이에요? 예, 12번에 2번입니다. 유형 12번에 2번 보시면,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뭐냐면, 요게 0보다 크다라는 거, 요 진수가 어떻게 돼야 되죠? 요 진수가? 이게 밑이 2분의 1인 거의 진수잖아요? 요게 어떻게 돼야 되죠? 자, 밑이 2분의 1이면, 아래로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럼 요게 0보다 크기 위해서는 1보다 작아야 돼요. 요게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요게 진수니까 요게 중괄호 있는 게 진수잖아? 그래서 요 진수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지만 전체가 0보다 큽니다. 이해하죠? 그러면 요게 또 0과 1 사이에 오기 위해서는 요 로그 3x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4의 0제곱이니까 1이죠. 4의 1제곱이니까 4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3의 1제곱인 3이고 3의 4제곱인 81이에요. 그리고 진수 조건을 다 지금 고려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뭔가 더 할 게 없거든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80까지의 정수 중에서 1, 2 빼주니까 70. 1, 2, 3을 빼줘야죠. 77개. 여기 답이네요. 알겠습니까? 4부터 80이니까. 네, 또 없습니까? 15번에 3번. 네, 15번에 3번이요? 자, 쟤는 이제 밑이 다르죠? 밑이 다를 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양변에 뭘 잡아라? 상용로그를 잡자라고 했어요. 그럼 얘 로그 잡으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5에 로그 4입니다. 이해하죠? 여기는 3 빼기 x에 로그 10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그럼 이제 x로 묶어줄 건데요. 여기서 묶어버리면 여기는 로그 4가 남고요. 여기 마이너스, 이거 로그 10은 1이네요. 의미가 없네요. 그럼 마이너스 x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3 더하기 5 로그 4 이렇게 되겠죠. 3 더하기 5 로그 4.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해 갔어요? 마이너스 x가 넘어오면서 x로 묶어버리면 로그 4 더하기 1이 되고요. 마이너스 5 로그 4가 넘어오면서 3이랑 5 로그 4를 더한 게 됩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요 로그 2 로그 2 더하기 1이죠. 로그 4니까. 자, 얘는 이제 10 로그 2 더하기 3 이렇게 나왔어요. 됐습니까? 요거 계산하래요. 계산해요. 0.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가 0.6이잖아요. 1.6이고요. 얘는 3 더하기 3이니까 6이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대략 얼마죠, 이게? 3점 얼마죠? 4가 안 되죠. 그럼 3보다 작아야 되니까 3, 2, 1 이렇게 3개 되겠네요. 1, 2, 3. 3개가 답이겠죠. 일단 수학은 계산이 돼야 뭔가를 할 거 아니야? 일단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각도의 표시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하나는 지금까지 썼던 거. 예를 들어 뭐 30도, 그 다음에 뭐 15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여기 뭐 90도, 그 다음에 뭐 120도, 150도, 180도, 그 다음에 300도, 330, 360도 이렇게만 써볼까요? 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이 60분법이라는 말을 그냥 이런 걸 60분법이라고 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시계에서 나온 거예요. 시계에서 우리가 뭐
이 한 칸 움직이면 0.5도 움직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시계가 전체 한 바퀴 도는데 360도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60진법을 표현한 거를 60분법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시법을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 호도법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럼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호도법은 뭐냐면 우리가 1을 정해야 돼요. 호도법에서 1을.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부채꼴에서 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았을 때 요 중심각. 이거 뭐라고 읽는 줄 알아요? 예, 얘 세타라고 읽거든요. 세타. 얘는 이제 T, 이게 세타. 이렇게 읽는데 요 세타라고 읽는 요거를 우리가 1라디안으로 정의할 거예요. 1라디안으로. 즉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았을 때 요 중심각을 1라디안으로 정의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요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쓴 거를 우리가 중심각을 라디안으로 표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비를 쓴 거예요. 우리가 반지름이 그러면 R인데 만약에 여기 호의 길이가 2R이에요. 그럼 이 중심각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지, 2라디안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요 라디안은 생략이 가능해요. 알겠어요? 라디안이라고 있는 얘는 생략이 가능하고 요 60분법으로 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얘는 60도가 60이라는 어떤 실수의 크기랑 똑같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실수로 표시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그럼 이제 얘와의 관계를 봐야 되잖아요. 얘와의 관계를 볼 건데 요 반원을 봐봐요. 반원에서 반지름이 R이고 요 호의 길이가 얼마죠? 반원에서 요 호의 길이가 얼마죠? 원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예요? 2파이 R이죠. 반이니까 얼마야? 파이 R이지. 원래 중심각이 몇 도야 얘는? 180도죠. 그럼 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에 따른다면 몇 라디안이야 얘는? 파이 라디안이지. 즉 180도 이퀄 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고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180도 이퀄 파이입니다. 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약 3.14 라디안이라는 거예요. 3.14 라디안. 약. 알겠어? 이해하죠?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자, 90도는 몇 분의 몇이죠? 이거를 이제 호도법으로 바꿔봐요. 얘 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파이 라디안이요. 60도는 3분의 파이, 45도는 빨리 얘기하세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15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이걸 2로 나눠야 되니까 12분의 1파이 라디안이죠. 자, 120도는 자, 이거의 2배입니다. 이거 3분의 파이였어요. 이거 2배 얼마? 3분의 2파이죠. 150도는 요거 5배죠. 6분의 5파이 라디안. 300도는 요거 5배죠. 3분의 5파이 라디안. 360도는 2파이 라디안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자, 여기서 일로 올 때 우리는 사실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럼 뭐분의 뭐를 곱한 거죠? 뭐분의 뭐를 곱해서 오른쪽으로 왔어요? 일로 오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한 거죠. 여기다 180분의 파이를 곱하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없어지면서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된 거야.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뭘 곱했어요? 파이분의 180도를 곱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1라디안이라는 건 얼마냐?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알겠어요? 파이분의 180도라서 얘가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57도 17분 뭐 43초인가 막 이래요. 대략 57도 정도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써두세요. 1라디안은 대략 57도다 라고 적어두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60분법이랑 호도법으로 바꾸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슉. 지우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써있다시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인데 요런 부채꼴에서 요 반지름이 R로 주어져 있고 호의 길이가 L로 주어져 있고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고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L을 R과 세타로 나타내면 L은 R 세타 이런 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반지름이 그러니까 중심각이 360도일 때 해당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에요. 맞아요? 비례식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중심각이 세타일 때 그때 호의 길이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죠. 360도에 해당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일 때 세타에 해당하는 요 호의 길이는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곱한 게 얘네들이 곱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2파이 R 세타가 360도 곱하기 L이거든요. 근데 2파이 라디안이라는 게 360도랑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L은 R 세타라는 관계식이 하나 탄생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반지름이랑 요 중심각은 호도법이겠어요? 60분법이겠어요? 당연히 호도법을 새로 배웠으니까 호도법이겠죠? 네, 호도법으로 주어졌을 때, 즉 반지름이 2고 중심각이 3분의 파이면 중심각 60도라고 할까요? 중심각이 60도면 이 호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내가 여기 써놨잖아. 얼마라는 거야?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 반지름이 2고 중심각이 60도면 그때 호의 길이가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넓이도 똑같아요. 자, 넓이도 똑같은데 이 넓이는 사실 요 2분의 1 RL이라는 건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알고 있어요? 기억 안 나요? 중1 때 2학기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유학기제로 시험을 안 받겠지만 요즘 중학기랑 2학기 애들은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2분의 1 RL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두 개 곱해서 2로 나누면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는 거.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얘도 360도에 해당하는 원의 넓이가 얼마냐면 파이 R 제곱이고요. 그럼 세타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니까 파이 R 제곱 세타가 360도 곱하기 S잖아요. 그럼 360도로 나눠버리면 2파이, 그러니까 360도가 2파이니까 2파이로 나눠준 거죠. 그럼 S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 R 2파이로 나눴으니까 파이 없었잖아. R 제곱 세타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온 거고 R 세타가 L이라고 했기 때문에 R 세타 대신에 L을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1 R L이라는 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는 식을 배운 겁니다. 지금 외우세요. L은 얼마라고요? L은 R 세타. S는 얼마라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쓸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특수각의 삼각비요. 세 번째는 이제 특수각의 삼각비인데, 특수각의 삼각비. 이것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각의 삼각비인데, 이제 첫 번째는 요 세타가 0도, 그 다음에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90도에 해당하는 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을 일단 알고 있느냐예요. 이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나오죠. 얘는 얼마죠? 2분의 루트 0, 1, 2, 3, 4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얘는 2분의 루트 거꾸로 쓰면 돼요. 4, 3, 1, 0.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루트 0,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없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물어볼 거예요. 코사인 30도가 얼마냐? 그럼 2분의 루트 3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 이렇게 크게 쓰면 안 된다 얘들아. 너희 쓸 게 좀 있거든. 이게 나처럼 크게 쓰면 안 돼. 조그맣게 잘 써놔. 알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가 얼마냐? 그럼 2분의 1이요. 코사인 90도 0이요. 지금 쓰면서 외울게요.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 얼마냐? 3분의 루트 3이요. 탄젠트 45도 3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1이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수각의 삼각비는 이제 중3-2에서 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되고 외워서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표 줄 테니까 외워보세요.
거예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거든. 그러니까 탄젠트 90도면 이제 그 원래 이제 삼각형에서 여기가 90도가 되는 순간 높이가 엄청 커지잖아. 그래서 그게 90도에 가까워질수록 탄젠트 값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탄젠트 90도는 값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했나요? 네. 다 외웠습니까? 그럼 지워볼게요. 싹 지워볼게요. 슉. 지워봐야지. 지운다. 다 외웠지? 물어본다. 다 같이 얘기해봐. 자. 보고 말해도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사인의 45도 얼마? 그렇지. 사인의 60도. 코사인 60도. 코사인 90도. 0. 탄젠트 45도. 1입니다. 1. 3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1.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사인의 6분의 파이. 무슨 소리예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얼마죠? 30도니까 사인 30도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2분의 1. 여기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필터링을 거치면 안 돼. 뭘 거치면 안 되냐면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사인 30도 2분의 1 하면 안 되고 사인 6분의 파이 이퀄 2분의 1입니다. 알겠어? 이게 바로 돼야 돼요. 그러면 사인의 예를 들어서 4분의 파이 예, 4분의 파이가 저기 45도입니다. 그래서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고요. 탄젠트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얼마야?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루트 3이죠? 오케이? 탄젠트 2분의 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어요? 이거 무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이해했죠? 연습을 이제 충분히 하셔야 되고 오늘 이제 연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세 번째가 특수각의 삼각비였죠. 네 번째가 이제 일반각의 표시예요. 일반각.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각도를 잴 때는 요렇게도 잴 수 있고 요렇게도 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죠? 이렇게 각을 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재는 거를 양의각, 이쪽으로 재는 거를 음의각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잰다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서부터잖아. 여기서부터라는 거를 시초선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라는 거를 동경이라고 합니다. 이 시초선과 동경 사이 각을 재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재는 거를 양의각, 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를 음의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0도가 나타내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랑 요 마이너스 330도가 이루는 각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요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각을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30도라고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 330도라고도 쓸 수 있고요. 390도가 나타내는 각도 사실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사실 이 시초선과 요 동경 사이 각이 맞아요. 알겠어요? 여기 이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재는데 360도에다가 30도를 더한 거. 그러니까 390도에 해당하는 것도 요 시초선 동경 사이 각을 잰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초선과 동경 사이 각을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요 360도 곱하기 몇 배 있는지 모릅니다. 더하기 3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각의 표시라고 하고 여기서 n은 정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게 바로 일반각의 표시입니다. 그럼 일반각을 지금 왜 얘기하고 있냐면 현재는 지금 아까 내가 물어본 게 사인 30도가 얼마야? 사인 45도가 얼마야? 탄젠트 6분의 파이가 얼마야?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맞아요? 0과 90도 사이. 그러니까 뭐 0이랑 90도는 좀 특별한 경우지만 알겠죠? 나머지들은 다 예각에 대해서 물어봤죠. 특수각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특수각은 특수각인데 일반각에 대한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를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예를 들어 120도가 얼마니? 뭐 탄젠트 135도가 얼마니? 이런 일반각에 대한 특수각의 삼각비. 요건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아직 우리는 삼각함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삼각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삼각함수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럼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냐면요. 지워볼게요. 여기 써 있습니까? 삼각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여기 써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 삼각함수를 한 10번 했던 애더라도 삼각함수를 10번 배웠는데 삼각함수가 뭐야 물어보지? 모릅니다. 네, 몰라요. 삼각함수가 그래서 뭔데? 그럼 삼각함수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요. 이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뭔지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삼각함수라는 건 뭐냐면 요런 원이 있어요. 요런 원에서 우리가 이 원이 있는데 이 지금까지는 뭘 했냐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여기를 ABC라고 했을 때 여기를 ABC라고 한다면 요 세타에 대해서 사인을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분의 높이를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정의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요거를 확장을 시킨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요런 둔각, 요 세타에 대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지. 맞아? 그럼 요 P라는 점을 XY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가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지금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떤 세 가지 요소가 있냐면 요게 이제 X좌표랑 Y좌표랑 요 반지름 R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요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정의하기를 얘랑 변화가 없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여기서 사인 세타라는 것을 R분의 Y로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세타를 R분의 X로,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X분의 Y로 정의하는 거예요. 요게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 그러니까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했을 때 동경까지 이르는 각에 대한 삼각함수는 여기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요 삼각형에서의 빗변과 밑변과 요 지금 그 높이. 근데 이거 길이로 보면 안 돼요. 길이로 보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 R은 항상 양수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 XY 중에 뭐가 음수죠? XY 중에 뭐가 음수죠? X는 음수죠. Y는 양수죠.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음수죠? R이 양수고 Y 양수니까 얘 양수 맞아요. R이랑 X 보니까 얘 음수 맞죠? 얘 지금 이거 뭐라 쓴 거예요? R분의 Y라고 쓴 겁니까? X분의 Y라고 쓴 거죠? 얘 음수 맞죠? X가 음수고 Y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요 동경이 2, 4분면에 있을 때 우리가 뭐가 음수예요? 코사인과 탄젠트가 음수죠. 즉 다시 얘기하면 사인만 양수예요. 맞아요? 사인만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다시 보시면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 이번에는 3, 4분면을 보겠습니다. 요 지금 3, 4분면에 해당하는 요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고 싶어요. 그럼 요 XY에 대해서 뭐 하자고?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X, Y, R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인을 뭐로 정의한다고? X분의 Y, 사인을 뭐로 정의한다고? R분의 X, R분의 Y, 빗변분의 높이. 그 다음 코사인을 R분의 X, 탄젠트를 X분의 Y로 정의했지. 근데 여기서는 뭐가 음수야? 여기선 얘들아 뭐가 음수야? 여기 봐줄래요? 여기선 뭐가 음수죠? X랑 Y 중에? X랑 Y 중에 뭐가 음수죠? Y가 음수니까 요거 마이너스고요. 요거 플러스고요. 요거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맞니? X, Y 둘 다 음수잖아. X, Y 둘 다 음수니까 요거 음수고 요거 음수고 얘 양수예요. 맞아요? X, Y가 둘 다 음수야 요거. 맞아? 그래서 얘는 사인과 코사인이 음수고 탄젠트만 양수예요. 근데 음수인 거가 더 많죠.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게 양수죠. 맞아요? 여기 예각일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양수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뭐가 양수였죠? 사인만 양수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만 양수예요? 탄젠트만 양수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만 양수냐? 코사인만 양수라는 거예요. 이거 읽어봐요. ASTC. 무슨 MBTI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뭐 하자고요? 얼싸안고, 얼싸탕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얼싸안고, 얼싸안고. 알겠어요? 이해 가세요? 얼싸탕고. 모두 다 양수다. 사인만 양수다. 탄젠트만 양수다. 코사인만 양수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일반각에 대한 값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의 부호는 얘기할 수 있다. 자, 봐봐. 290도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이 있어요. 얘 양수일까 음수일까? 얘는 판단할 수 있다고. 얘 몇 사분면의 각이야? 자, 여기가 90도, 180도, 270도, 290도면 동경이 여기 있지. 그러면 290도는 4사분면의 각이거든? 맞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탄젠트의 135도다. 요거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여기는 2, 4분면의 각이니까 항상 사인만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음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의 목표는 사실은 이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너희들이 이 값을 연습해야 돼요. 뭘 할 거냐면 일반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읽기인데 모든 각은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이 표시가 가능해요. 일단은 외워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n이 홀수일 때요. n이 홀수일 때 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변하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변하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 코탄젠트라고 써줄게요. 그냥. 이 코탄젠트라는 게 탄젠트 역수입니다. 탄젠트 역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탄젠트. 그 다음 두 번째는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요 사인이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n이 짝수일 때는 그대로예요. n이 짝수일 때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부호는 미리 결정 부호는 미리 결정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읽는 방법을 오늘 배울 거예요. 요거 오늘 익혀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자, 사인의 120도를 볼 거예요. 자, 근데 120도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2분의 파이는 아까 몇 도랬어요? 2분의 파이는 아까 몇 도랬죠? 90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사인의 90도 더하기 30도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자, 그럼 90도 곱하기 1이죠. 그럼 90도 곱하기 1이니까 홀수죠. 맞아요? 90도 곱하기 1이니까 홀수 맞잖아, n이. 맞아? 집중해야 되더라. 정신 차려. 자, 홀수면 사인이 뭐로 바뀐다고? 코사인으로 바뀌고 여기가 플러스 30이든 마이너스 30이든 상관없이 그냥 30도 쓰면 돼요. 알겠어? 30도 쓰면 되고 그 다음 부호는 미리 결정한다 그랬거든? 부호는 미리 결정한다 그랬거든? 요 120도는 저기 2, 4분면의 각이잖아? 2, 4분면에서 사인은 양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요 값을 읽어보면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볼게요. 두 번째는요. 요 사인 120도를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얘를 180 빼기 60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얘를 180 빼기 60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요 18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90도 곱하기 2 빼기 60이에요. 그럼 n이 짝수죠. 짝수면은 여기 그대로 씁니다. 여기가 플러스 60이든 마이너스 60이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호는 미리 플러스로 결정해놨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 사인 120도라는 거를 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값을 구해본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돼야 돼요. 알겠어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거기다 적어둘게요. 요건 아직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해가 안 갈 건데 한번 적어보세요. 요건 뒤에 내용을 같이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각들은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표시가 가능하다. 모든 각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게 이제 변한다. 그리고 그대로다. 그리고 부호는 미리 결정한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일반각에 대한 특수각의 삼각비를 삼각함수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외워볼까요? 모든 각은 2분의 n파이 플마 세타로 표현이 가능한데 n이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코탄젠트, 즉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인데 그렇게 변하고 n이 짝수면 그대로 가는데 부호는 미리 결정해서 값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몇 개 해보겠습니다. 자, 사인부터 해볼까요? 자, 사인의 150도.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가 바뀌는 게 편해요? 안 바뀌는 게 편해요? 안 바뀌는 게 편하죠? 그럼 얘는 뭐로 바꾸는 게 나아요? 180 빼기 30이죠. 맞아요? 그럼 180 빼기 30이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2분의 파이 짝수배니까 사인 30이랑 같은 거고 2, 4분면 사인은 플러스니까 얘는 2분의 1이라는 게 머릿속에 돼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 가요? 이해 안 돼요? 자, 2분의 파이의 짝수배, 2배라는 거 이해해요? 그러니까 2분의 n파이 풀마 세타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150도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얘는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90 곱하기 2에서 빼기 30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150도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이게 짝수잖아요. n이 짝수면 그대로 간다 그랬죠. 사인 그대로, 코사인 그대로, 탄젠트 그대로. 그래서 여기는 사인 그대로 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든 플러스 30이든 상관이 없이 그냥 30도 써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여러 가지 공식들을 합쳐놔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여각 공식, 보각 공식, 음각 공식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얘네들을 다 합쳐놔서 이거 하나로 세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하면 모든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해 가요? 자, 코사인의 예를 들어서 210도 봐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머릿속으로 해볼래요? 머릿속에 어떤 게 거쳐져야 되냐면 이거는 180 플러스 30이니까 요 2분의 파이 짝수배니까 코사인 30 그대로 가는데 얘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네? 맞아요? 마이너스니까 여기 얼마냐면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여기 90도 곱하기 2니까 코사인이 그대로 오고 뒤에 30도 왔고 얘 부호는 미리 결정한다 마이너스로 요거는 2분의 루트 하면 거 알고 있고 이해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탄젠트 예를 들어 탄젠트에 뭐 225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에 180 플러스 45도죠. 맞아요? 그럼 얘는 이제 탄젠트의 45도랑 똑같은데 얘가 3, 4분면에서의 탄젠트잖아요. 3, 4분면에서 탄젠트를 얼싸탄코니까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 몇 개 적어볼 테니까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인의 210도, 코사인의 300도, 그 다음에 탄젠트의 135도, 그 다음에 사인의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의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탄젠트의 3분의 5파이. 자, 이렇게 있어요. 요게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를 보여줄게요. 머릿속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210도는 180 더하기 30이니까 사인 30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가 3, 4면에서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300도는 360 빼기 60이요. 자, 360 빼기 60이라고 하는 거는 얘 90 곱하기 4죠. 짝수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코사인 60이랑 같으니까 일단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부호는 4, 4분면이니까 어차피 양수다. 자, 135도는 뭐 90 더하기 45로 해도 되고요. 180 빼기 45로 해도 되는데 180 빼기 45가 편하다고 했죠. 역수치 하는 것보다. 그래서 탄젠트 45도인데 이게 무슨 글씨예요? 탄젠트 45도인데 요 탄젠트 45도가 1이에요. 2, 4분면에서의 탄젠트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다. 자, 사인 6분의 7파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더하기 6분의 1파입니다. 파이 더하기 6분의 1파인데 파이는 2분의 파이의 짝수배잖아요. 맞아요? 그럼 2분의 파이 짝수배니까 사인이 그대로 와가지고 사인 6분의 1파이랑 같은데 사인 6분의 1파이가 사인 30도라서 2분의 1인데 그 30도를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사인 6분의 1파이니까 2분의 1인 거예요. 3, 4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4분의 3파이요? 자, 이거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면 안 돼요. 얘는 파이 빼기 4분의 1파이예요. 파이 빼기 4분의 1파이니까 코사인 4분의 1파이인 2분의 루트 2랑 같고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자,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입니다. 탄젠트 3분의 파이랑 같으니까 루트 3이고 4,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마 같죠, 악마. 악마 같죠? 처음에 암산한다고 해가지고 쌤이 혹시 우리 시험한다는데 그냥 매기는 거라는 걸 아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아, 매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라고요, 지금. 알려줬잖아요, 답 다. 방금 알려줬잖아요. 자, 한 명씩 시켜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볼까요? 외웠어요? 외웠으면 잘한 거예요. 이거 외우는 것도 잘하는 건데요? 외웠다고? 외우는 것도 잘하는 건데? 저 근데 저거 파일을 모르겠어요.
6분의 7파이가 파이 더하기 6분의 1 파이니까 사인 6분의 1 파이잖아요. 아직은 뭐 오늘이야 뭐 바로 딱딱딱 되면 뭐 천재죠. 사인 6분의 1 파이는 30도니까 이제 2분의 1인데 부호가 3, 4분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민지부터 해볼까요? 지민이부터 해볼까요? 민지래요 갑자기. 2분의 1. 자 다시요. 이거 얼마라고요? 2분의 1.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이죠? 그게 3, 4분면. 3, 4분면이니까 사인은 일단 마이너스예요. 맞아요? 일단 마이너스 때려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왜냐면 180 더하기 30이니까 사인 30은 2분의 1이잖아요. 자 얘는요? 얘는 2분의 1이에요. 코사인 60이랑 같으니까 얘는요? 마이너스 1. 오케이 좋아요. 얘는요? 얘도 이제 3, 4분면의 각이잖아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얘는요? 이 4분의 파이가 얼마죠? 4분 일단 그렇지. 코사인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4분의 파이는 45도니까 이게 2분의 루트 2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뭔가 풀마 2분의 루트 2 중에 하나야 답은. 그럼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이야? 2, 4분면이죠. 그러니까 2, 4분면이니까 일단 마이너스를 외치고 이게 지금 2분의 파이까지가 90도니까 1, 4분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2, 4분면 2분의 파이가 90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90도부터 파이까지는 2, 4분면 파이부터 2분의 3까지는 3, 4분면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4, 4분면이에요. 그래서 2, 4분면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요거는요. 마지막으로 탄젠트 3분의 1파이니까 3분의 1파이는 모르겠어요. 3분의 1파이는 60도니까 탄젠트 60도는 천천히 해도 돼요. 탄젠트 60도요? 예, 탄젠트 60도니까 3분의 루트 3? 아니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아, 루트 3? 루트 3이니까 몇 사분면이죠? 2, 4분면. 아니죠. 이게 지금 파이보다 크잖아요. 아, 3, 4분면. 4, 4분면. 왜요? 이게 2파이 빼기 3분의 1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2파이인데 거기서 3분의 1파이를 빼준 게 3분의 5파이니까. 그래서 이게 저기 4, 4분면이고 4, 4분면에서의 탄젠트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지민이가 했으니까 모두 다 할 수 있겠죠? 농담이고 가연이 해볼까요? 일찍 할수록 유리하다는 빨리 외우래요. 자, 내가 짚는 걸 해주는 거예요. 짓는 거야? 예, 빨리 할수록 유리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요거 뭘까요, 이거? 천천히 해도 돼요? 빨리 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일단 코사인 60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부호는 4, 4분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입니다. 둘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알겠어요? 자, 얘는요. (4분의 3파이) 파이 빼기 4분의 네, 그러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45도는 2분의 루트 2예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하나만 더. 6분의 7파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그럼 주의 얘는요? 못하겠어. 아니 얘 180 플러스 30이지. 자, 180 플러스 30이면 2분의 파이 90도 곱하기 2잖아. 그럼 사인 30이랑 같은 거라고. 이거 이해 가니? 180 플러스 30이면 사인 30이랑 같은 거라고. 내 말 이해? 2분의 파이의 짝수배가 있으면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온다고. 사인 30. 사인이 그대로 오고 30 그대로 온다고. 그럼 사인 30이 2분의 1이잖아. 부호는 미리 결정한다고. 이게 3, 4분면에서 사인이니까 음수잖아. 이게 왜 3, 4분면이냐면 자, 다시 얘기해 줄게. 이게 이 지금 좌표 평면에서 세타가 요 사이에 있으면 1, 4분면이야. 0도부터 90도 사이, 90도부터 180 사이는 2, 4분면. 180부터 270 사이는 3, 4분면, 270부터 360 사이는 4, 4분면. 그럼 360도부터 450 사이는 또 1, 4분면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360도를 뺐을 때 남은 각이 몇 사분면인지에 따라서 그 각의 사분면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10도니까 180하고 270 사이니까 3, 4분면이죠. 그러니까 3, 4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라고. 그럼 마이너스 사인의 30도랑 같으니까 이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해줘야 된다고. 알겠어? 머릿속으로 해봐. 그럼 얘는 두 번째 거는. 머릿속에 뭐가 돼야 돼? 360 빼기 60이 돼야 돼. 그럼 코사인 60이랑 같으니까 일단 얼마야? 코사인 60이면. 그거 안 외우면 안 돼. 그거는 알고 있었어야 돼. 코사인 60은 일단 2분의 1이지. 그럼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270과 360 사이니까 몇 사분면의 각이야?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 음수. 얼쌍코 했잖아. 얼싸탕코, 코 뭐야? 코사인은 양수라고.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알겠어? 자, 얘는 3분의 5파이 봐봐. 얘는 어떻게 돼? 얘도 2파이 빼기 3분의 1파이지. 2파이가 360이라고. 알겠어?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빼면 여기 4사분면의 각이야. 그러면 탄젠트가 이제 4사분면이니까 일단 음수야. 알겠어? 일단 음수고 얘가 뭐가 돼야 돼?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루트 3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알겠어? 이해했지? 이제 마지막 은서. 자, 내가 쓸게요. 잘 얘기해 보세요. 자, 사인에 처음부터 호도법하면 반칙이죠. 150도. 이거 얼마일까요? 사인 150도. 천천히 해도 돼요. 훌륭해요.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에 300도. 얼마일까요? 훌륭해요. 오, 좋아요. 탄젠트에 6분의 7파이 얼마일까요? 치사하다고요? 탄젠트 6분의 7파이. 자, 얘는 파이 더하기 6분의 1파이입니다. 파이가 180도니까 일단 짝수배라 탄젠트가 그대로 가요. 3분의 3? 그렇지, 맞습니다. 예, 3분의 1선 맞아요. 3, 4분면의 각이니까 훌륭해요. 예, 훌륭해요. 이 동생이 하는 거 봤죠? 예? 이제 신입생입니다. 예. 동생이 하는 거 봤죠? 똑같이 배웠습니다. 똑같이 배웠어요. 똑같이 배웠습니다. 이제 너희는 할 말 없어, 이제. 자. 1년 전에 배우고 왔다고요? 1년 전에 배웠는데 이게 바로바로 안 되면 어떡해요? 이거는 기억과 관련이 없어요. 사칙연산이 어떻게 기억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훈련이에요. 탁 때리면 이제 사인 6분의 8 이러면 2분의 1 이렇게 바로 얘기해야 되는. 그거 모르냐? 옛날에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 있었던 거 알아? 강성태 아니에요? 공부의 신 강성태가 뭐야? 그 유튜버 하시는 분. 그분 유튜버 내가 잘 안 봐서 몰라. 이거 말고 선생님 어렸을 때 그 일본 만화책이에요. 근데 일본 왜 웃어? 아니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 있었어. 옛날에. 근데 지금 니네가 잘 모르는 배우일 텐데 그 당시 아역 배우들 되게 뭐 잘생기고 이쁜 그 아역 배우 나와서 이제 꼴찌들 모아놓은 특별반을 만든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도쿄대를 보내는 게 이제 현실이었어. 현실. 동경대를 보내는 게 이제 일본판 이제 현실판을 이제 만화책으로 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대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유행했냐면 100일 만에 서울대 가기 무슨 프로젝트 이런 거 하고 EBS에서 뭐 이런 거 했었어. 서울대 못 가죠. 어떻게 100일 만에 가요? 100일 못 갔는데 걔네가 그래도 4년제 인서울대학을 갔다. 이게 중요한 거였죠. 예, 되게 못하는 애들. 공부에 관심 없던 애들. 그 당시 이제 수학을 하는데 이 수학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학 캐릭터가 뭐였냐면 이 백발의 나이가 많은 아저씨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몽둥이 딱 들고 오는 거죠. 이런 거. 딱 들고 와서 루트 9 얼마야? 루트 9 그러면 3 이렇게 딱 얘기해야 돼요. 루트 9. 그럼 때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또 하는 게 뭐냐면 탁구. 둘이서 탁구합니다. 탁구하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탁구를 하면서 예를 들어 로그 2 더하기 3 뭐 이러면서 이런 거 하는 거야.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이분도 있었지 않았을까? 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되게 오래됐죠. 이건 진짜 오래됐다. 이거는 공부의 신 드라마는 진짜 스카이캐슬이라는 그런 이제 연장선에 있었던 드라마인데 완전 과거형이니까 엄청 오래됐어요.
그 아역 배우들이 지금 다 성인 배우가 돼가지고 거의 30살이 됐으니까. 저희 3살 텐데요. 나와요 인터넷에? 2010년 1월 4일에서 2월 24일. 재밌었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런 거 보면 재밌지 않나? 뭐 지금 이게 근데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제 제곱 공식인데요. 요 제곱 공식. 요 제곱 공식인데 요 제곱 공식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일단 알려줄게요. 같은 각의 이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항상 1이에요. 자, 근데 얘에 대한 증명도 뭐 그리 어렵진 않아요. 이런 원이 있을 때 여기를 이제 P라는 점의 좌표가 XY라고 하고 R, X, Y 이렇게 했을 때 요 세타에 대해서 자, 사인 세타가 뭐였냐면 R분의 Y였어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였죠. 위에 둘이 더해보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요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게 R제곱이죠. 그래서 R제곱분의 R제곱은 1이기 때문에 요게 항상 1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건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애들은 다 외우라고 했었던 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같은 각도의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항상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써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건 이제 상제관계. 상제관계라고 해가지고 탄젠트를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어떻게 쓰느냐. 요 탄젠트 세타라는 걸 정의하기를 x분의 y로 정의했는데 분모 분자를 r로 나눠버리면 r분의 x분의 r분의 y니까 요게 코사인이고 요게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상제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역수관계도 있어요. 뭐 사인의 역수는 뭐냐, 코사인의 역수는 뭐냐,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시간 될 때 다음 시간에 하든가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긴 해야 돼요. 문제를 좀 풀어보면 문제 안 풀면 반칙일 것 같은데. 자, 풀면 안 돼요. 자,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물어봤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스 30도라는 건 뭐냐면 이 시초선은 항상 x축의 양의 방향이에요. 이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일 때 우리가 음수면은 시계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이쪽으로 30도만큼 갔을 때 여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4, 4분면의 각이라는 겁니다. 이해해요? 이 시계 방향으로 갔으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서 요거죠. 요거 4, 4분면 각이죠. 360 빼버릴까요? 요거 1, 4분면 각이죠. 그러니까 얘가 다른 거예요. 얘는 360 빼버릴까요? 그럼 얼마예요? 330이죠. 360 빼버리면 330이니까 4, 4분면 각 맞아요. 얘 720 빼버려버리면 뭐가 남죠? 330이죠. 그러니까 얘도 4, 4분면의 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넷은 똑같네요. 나머지 넷은 똑같은데 저 3번만 1, 4분면의 각이니까 이 동형이 나타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지금 머릿속에 방금 삼각함수를 길게 설명했던 걸 이해했으면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자, 볼게요. 자, 2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30도는 몇 분의 몇 파이라고 그랬죠? 6분의 파이. 180분의 파이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45도는 4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 맞죠? 다 3번입니다. 자,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 그리고 3분의 2파이는 파이가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다 180 곱하면 되거든? 180 넣어버리면 되거든? 그럼 120도가 됐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240도는 3분의 4파입니다. 사실은. 됐죠? 이것도 좀 설명이 긴데. 자, 이것도 일단 보면은 그냥 풀어볼게요. 푼다고 생각할게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이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동경이 예를 들어 여기 있는데 세타가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라는 건 얘가 몇 바퀴를 돌아서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을 재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전체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서 여기까지 왔을 때 각이 6세타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6세타에서 세타를 빼버리지? 그러면 요 각이 동시에 빠졌잖아. 예를 들어 여기가 30도라고 하면 하나가 뭐 360도 더하기 330도니까 390도일 수 있잖아. 그럼 얘를 빼버리면 뭐가 남냐면 360도 곱하기 n만 남는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 6세타라는 게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타를 빼버린 요만큼의 각을 지워버리면 얘가 이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만 남는다는 거죠. 요거 이해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되냐면 5세타라는 게 360도 곱하기 n이기 때문에 요 세타라고 하는 거는 72도 곱하기 n이거든요. 여기서 n은 당연히 정수입니다.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n이 뭐냐? n이 1일 수 있고요. 2일 수 있어요.
144도도 가능해요. 180도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72랑 144를 더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죠? 216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 216도가 아니라 요거 구하라고 했구나. 다시 내가 이렇게 써줄게. 이렇게 쓰니까 다시 이걸 바꿔야 되잖아. 그럼 귀찮잖아. 그러면 내가 요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2n파이라고 써줄게. 2n파이라고 적어버리면 요게 뭐가 돼? 5분의 2n파이가 되지. 그럼 여기서 n이 1, 2니까 5분의 2파이랑 똑같은 거야. 5분의 2파이랑 5분의 4파이 합이라서 요게 5분의 6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k가 5분의 6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걸 호도법으로 쓰면 2n파이예요. 이해 가요? 요게 이해가 갔으면 4번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지워볼게요. 지워보시면은 얘도 이번엔 똑같은데 자, 봐봐.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럼 세타가 여기 있으면 6세타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된 게 6세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바퀴를 돌고 와서 이렇게 온 게 6세타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요? 내 말 이해가죠? 그러면 얘 둘을 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번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EM파이는 있어야 돼요.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 모르는데 둘의 차이가 얼마만큼이죠, 지금? 180도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플러스 파이만큼 더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은 요 두 동경들의 차가 EM파이라는 걸 이용하라는 거고, 두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두 동경들이 이루는 각의 차가 EM파이 플러스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EM파이라고 하는 건 회전수입니다.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5세타라는 게 요 EM파이 플러스 파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5분의 EM파이 플러스 5분의 파이거든요.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n이 1이랑 밖에 안 돼요. 1밖에. n이 1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5분의 3파이잖아요. 2 집어넣으면 5분의 5파이니까 성립을 안 하죠. 그럼 n이 1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5분의 3파이. 근데 왜 합이라 그랬죠? 뭐도 있죠? 아, 0도 있네요. n은 정수니까 0도 있어요. 그러면 5분의 파이랑 0일 때, 그 다음에 5분의 3파이의 합이니까 5분의 4파이가 돼서 둘이 더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5분의 4가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거 회전수 이해해요? 회전수? 지금 이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숫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30도면요. 반대쪽 일직선이 있으려면 여기가 3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각을 쟀을 때는 180 더하기 30이니까 210도예요. 그러면 이게 210도가 나타내는 각이 반대쪽 일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360도를 더한 570도에 해당하는 각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뺐을 때 570에서 570이었니? 요 30도를 570에서 요 30도를 빼버리면 540이잖아. 맞아? 그럼 이게 360 플러스 180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360이 몇 바퀴 회전했는지를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EM파이라고 적은 게 이게 몇 바퀴를 갔냐 이걸 뜻하는 거고 이 둘의 동경의 차가 180만큼은 더 차이 나야 한다고. 그래서 요 관계식을 이용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두 동경들이 이루는 각의차가 EM파이다. 두 동경이 서로 반대쪽으로 일직선이 있다? 그럼 요 식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쟤를 외워놔야 돼, 사실은. 알겠어? 쟤를 외워놔야 되는데 앞에 안 적혀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적어놓으면 됩니다. 예, 앞에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외우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 나도 맨날 이거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다 보니까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외워야 할 게 있지만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저 외우는 게 수학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저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연습하고 이게 이제 수학이에요, 사실은.
자, 5번도요. 똑같은 문제인데요. 자, 3세타랑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도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3세타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이게 X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일로 와야 돼. 뭐가? 요게 5세타라는 거야. 요게. 맞아? 그럼 얘는 요각이랑 요각이 서로 일치하는 거지. 그럼 요거를 처음에 알파라고 하고 요 두 번째 거를 베타라고 하면 아까는 빼줬지.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할 것 같아? 더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 더했을 때 이게 몇 바퀴 회전했는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야. 알겠어? 즉 두 개 더하면 8세타잖아요. 이 8세타가 2n파이가 된다는 걸 이용해야 되니까 이 세타는 4분의 n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n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1, 2, 3 이렇게 3개가 되겠죠? 그래 답이 3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는 개념 설명이 없었던 내용이지만 이제 문제를 통해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하면 두 동경의 차를 이용한다. 반대쪽으로 일직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의 차가 이제 2n파이 플러스 파이다. 그 다음 x축 대칭이면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의 합이 2n파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풀으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런 건 이제 쉽죠? 이런 거 쉬워요. 그림 그리세요. 이런 건 쉬워요. 자, 호의 길이가 5파이예요. 자, 중심각이 3분의 5파입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를 찾으래요. 반지름 모르죠? 그럼 우리가 뭘 이용해죠? 우리가 L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L은 뭐였어요? L은 식 뭐였죠? R세타였죠? 그럼 L이 뭐였는데 5파이였죠? 반지름 모르죠? 세타는 3분의 5파이죠? 그러니까 반지름 얼마다?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2분의 1 R제곱 세타나 2분의 1 RL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3 곱하기 5파이를 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15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분의 15입니다. 요거는 쉬워요. 넘겨볼게요. 자, 7번은요. 자, 호의 길이가 3분의 5파이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3분의 25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얘도 부채꼴이니까 그림 그려볼게요. 이 호의 길이가 3분의 5파이고요. 자, 넓이가 3분의 25파이래요. 그때 중심각을 찾아라. 그럼 우리가 이 S는 2분의 1 RL이거나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런 걸 이용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넓이도 나와 있습니다. 넓이가 3분의 25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식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이 넓이가 3분의 25파인데 3분의 25파이는 2분의 1의 반지름 R에다가 3분의 5파이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R이 얼마라는 거죠? 10이라는 거죠? 맞아요? 반지름이 10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지름이 10이니까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2분의 1에 10의 제곱에 세타를 곱한 게 3분의 25파이가 돼야 돼요. 그럼 요거 나눠버리면 이 100으로 나눠버리니까 요게 2를 곱하니까 얼마예요? 3분의 2파인가요? 그 답이 5번인 것 같아요. 암산됩니까? 틀렸는데. 얼마죠? 다시. 100으로 나눴으니까 4, 3, 12분의 1이지. 2 곱하니까 6분의 1파이. 1번입니다. 네. 됐습니까? 유형 10번까지만 해요. 내 마음을 읽었어요. 유형 10번까지만 할 생각이었는데. 자. 앞에 거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읽어올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왔을 때 사인 6분의 7파이 하는데 하나, 둘, 셋 했는데 막 2분의 1이라는 게 안 나오면 혼나요, 이제는. 알겠어요? 오늘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때 가서는 진짜 연습해와야 돼요. 연습할 걸 하나 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연습하고 하나 줄게요. 자, 요 P가 이제 4, 마이너스 3인데, 자, 이 원점에서 여기를 이었어요. 그럼 이걸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라고 했으니까, 세타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가 세타예요. 알겠어요? 이 전체 각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 직각삼각형을 내렸잖아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5, 4, 3이죠, 길이가. 그러면은 사인은 얼마냐면, 5분의 3. 근데 부호만 잘 주의하면 돼, 마이너스. 코사인은 5분의 4. 여기는 이제 플러스죠. 탄젠트는 4분의 3 마이너스 요거 다 더하래요. 20분의 마이너스 12 더하기 16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0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5네요. 15. 여기가 15니까 마이너스 27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1이죠? 그러니까 20분의 11 이렇게 나오네요. 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인의 3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이게 탄젠트 3분의 5파이인데 이 값을 이제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느냐죠. 읽을 수 있어요? 사인 3분의 5파이 얼마라고 얘들아? 2파이 빼기 3분의 1파이죠. 그럼 일단은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에요. 알겠어? 사인 3분의 1파이예요. 사인 3분의 1파이랑 똑같아요. 2파이 빼기 3분의 1파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인데 부호는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2분의 1인데 여기가 플러스고요. 탄젠트는 3분의 1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루트 3이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그러면 4분의 3이 돼야 되죠. 답이 5번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보시면 자, 여기서 이게 뭘 뜻하냐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12x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림이. 그럼 x축의 양의 반응과 이루는 각이라는 게 이게 세타고요. 이거에 무슨 값을 하냐면 이 직선이랑 기울기랑 같은 거 알죠? 탄젠트 값이랑. 탄젠트가 곧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가 마이너스 5분의 10이라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 값을 알았으면 나머지들의 비율을 다 찾을 수 있거든요. 5대 12 대 13. 그럼 사인은 13분의 12. 그 다음에 코사인은 13분의 5인데 이 코사인은 음수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해서 13분의 7이 되는 겁니다. 요게 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2,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요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입니다. 알겠죠?